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핫스탁은 오토네이션입니다. 자동차는 왜 잘 팔릴까요?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데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 테슬라도 2분기 인도량 역대급을 기록했고 현대차와 기아 이번에 또 6월 미국 판매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뭐 어찌됐든 돌고 돌아서 자동차 소매업체인 오토네이션은 실적이 좋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자동차가 잘 팔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팬데믹 초기에는 뭐 더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또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져서 또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중고차 가격이 아주 고공행진했던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좀 수급이 풀리면서 공급이 좀 원활해지니까 그동안 중고차가 아니라 신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판매가 좀 늘어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자동차 딜러라는 것은 완전한 딜러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딜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아직까지는 직영 체제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미국은 직영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회사 중에는 그냥 딱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직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테슬라는 소위 딜러 체제에 아예 편입을 안 받아줬어요. 그 딜러 협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회사들은 대부분이 딜러 체를 안 하고 직영을 한다라고 일단 참고적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오토네이션이라는 것은 미국의 수많은 딜러 회사들 중에 1위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포함해서 20만 대가 있겠고요. 미국 전역에 300개 이상의 딜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위는 말씀드렸다는데 바로 이 회사가 되겠고요. 2위는 저희가 한 달여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펜스키 오토모티브 그룹 매분기 배당 올려준다는 바로 그 기업인데요. 여기가 2위 정도 하겠고요. 카맥스 이런 것들이 한 5위 정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요. 지속적으로 연 10% 이상 매출이 늘어났고요. 다만 단점은 이제 경기 민감한 섹터 그리고 수급 문제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회사의 또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대한 50% 정도 올라왔고요.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 모두 나름 기대 이상의 선전하는 이익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6월 초에는 CEO가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사주를 사기도 하면서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CEO가 자신감이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 보면 2분기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한 18%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요. 뭐 현대차가 많이 팔리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냐? 연간 판매가 1,550만 대 신차를 말씀드리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1,450에서 1,500만 대 정도 시장이었으니까 그보다 더 팔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토네이션에 대해서 현재 장단점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뭐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죠. 경기 민감 섹터라는 점에서.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그런 외부 환경을 통해서 오토네이션이 긍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팔란티어입니다. 메가 트렌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아무래도 AI라는 메가 트렌드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최근 조정을 딛고 바로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주가가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I가 상당히 다양한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소위 반도체 하드웨어 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소위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이전부터 자기네는 계속 해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팔란티어가 되겠고, 또 나머지들은 이제 그런 그 엔비디아의 칩을 받아갖고 소위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하는 건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알렉스 카프라는 이 양반은 경영자는 AI 플랫폼 전쟁에서 계속해서 자기네가 최고라는 회사를 한 번도 자기네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감을 계속 피력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엔 그 어려운 그런 경영 환경에서 경쟁자들은 다 죽고 10년 후, 5년 후, 10년 되면 자기밖에 안 남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알렉스 카프의
바로 이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우려하는 목소리는 딱 이겁니다. 이게 워낙 정부 비중이 많다. 정부나 군사, 뭐 국방부 이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또 하나는 미국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상식과 약간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금년 1분기 실적 기준을 보면 정부나 그런 국방부 이런 쪽의 전체 비중이 55%고요. 45%가 이미 전 세계 민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전보다 많이 다양성이 되겠고요. 그러네요. 미국 여전히 65% 갖고 있지만 영국 9%, 그 밖의 국가가 27% 했죠. 다만 이 정부와 각국이 어느 기업이 한지는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들어갔는지 인도가 들어갔는지 일본이 들어갔는지 그런 거는 정확히 밝힌 적이 없죠. 왜냐하면 서로 다 안에 이제 비밀 계약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요번에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한 거가 인공지능 플랫폼 AIP라는 것도 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강력 매수해서 매수로 한 단계 내리기도 했고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겠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위에서 꿈과 희망 여전히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회계 기준 중에서 약간 완화된 유연한 회계 기준은 보면 흑자를 몇 번 달성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들이 강조하는 거가 엄격한 회계 기준, 갑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2번 연속 흑자 냈고요. 이들에 따르면 올해 내내 4분기 내내 하면서 그렇게 되면 엄격한 기준을 보더라도 올해 흑자 전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대감이 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다른 소위 아직까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기업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이 한 종목을 너무 무리해서 하시기에는 여전히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주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스탁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최악은 지나왔을까? 가상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주가가 강하게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제소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것도 뭐 나름 대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괜찮은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법적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다만 최근에 경영 환경이라든가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은 그렇게 나쁘진 않죠. 물론 재심의가 들어가고 심의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완 지시가 나오고 다시 재심의로 하지만 ETF 시장에 조금 비트코인 관련된 거, 스팟 비트코인이 좀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거든요. 지금 여러 군데가 들어가고 또 기존에 약간 전통적인 증권사들이 이 거래소 시장에 이 거래 시장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걸 고객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는 그런 노력,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바탕을 두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뭐 많이 올라갔거나 반락도 했지만 또 반등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자체의 어떤 그 소위 코인베이스의 한계는 바로 너무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아마 5만 달러, 6만 달러 가면 이건 급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거래가 잘 되면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거래가 잘 되면 어찌됐건 거래가 잘 돼야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100% 이건 시황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코인베이스는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건 한계는 분명히 인지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분쟁도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고요. 코인 가격과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상반기 승자 대 패자 확실히 좀 갈리겠죠.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상반기에는 이제 그 섹터별로 큰 틀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스타일로 얘기할 때 보면 성장주가 작년에 부진해서 완벽히 회복하는 모습. 다만 가치주가 완전 죽었냐? 가치는 죽지 않았죠. 가치도 나름 반등했고 최근 들어서 그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어떤 인덱스, 가치주라는 표현의 ETF로 보면 가치는 이미 사상체 효과를 다시 가고 있거든요. 성장주는 워낙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은 모자란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
결국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시장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의 탑 10을 한번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눈치 이미 많이 스치셨겠지만 네.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 되겠고요. 메타 플랫폼, 카니발, 테슬라, 로얄 캐리비안 등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주식들이 1위부터 5위까지 들어가 그러네요. 있겠고요. 그 외에는 AMD라든가 그리고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S&P 500이 되겠고요. 나스닥으로 약간 좀 분위기를 넓히면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주식 중에 하나, 저희도 월거주에서 작년부터 특집을 몇 번 보여드렸던 소위 아이온큐가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의 탑 클래스 중에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은 올해 큰 재미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메일 보내드렸던 거 말고 좀 보여드리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이죠.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대표적인 소위 보안, 해킹 방지 뭐 이런 쪽에 대표적인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저 신규 주택 시장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풀트그룹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온라인 테크놀로지 하면 이제 회사 이름은 딱 익숙하지 않지만 아마 젊으신 분들이나 아마 자제분들한테 돈 쓰시면 엄청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비절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과 가시면 그 교정하는 건데 투명이죠. 그거 이제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2년 동안 아주 주가 급락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경기 회복 그리고 외출에 나가면서 다시 이제 그런 쪽 많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올라갔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떨어진 것도 표를 보여드리면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희 필수 소비재 같은 것도 몇 개 들어가 있고 이펜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들어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이었지만 분명히 승자와 패자는 또 엇갈렸습니다. 하반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저희 월가이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